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1년 동안 슈퍼카를 갈아탔어요.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벤틀리까지 탔죠. 근데 이 차들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차를 대준 업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끝나버려요. 업체는 왜 갑자기 입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갑질을 한 사람은 정말 이 선수였을까요? 이 얘기 끝까지 보시면요. 왜 화려해 보이는 스포츠 스타 뒤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구독하고 보시면 이런 반전 있는 사건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시작은 2024년이었어요.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 이 업체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 내용은 간단했어요. 바하나가 고급 차량을 제공하고 황희찬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홍보 효과를 낸다. 이거였죠. 서로 좋자고 시작한 계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제공된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었거든요. 페라리 SF90, 페라리 프로산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벤틀리 컨티넨탈 GT, 다 합치면 수억 원대, 거의 슈퍼카 전시장 수준이었죠. 근데 바하나 측 주장으로는요, 계약서에 없던 요구까지 시작됐대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가 계약 밖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고까지 겹쳐요. 계약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났는데 바하나 측 얘기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 없이 그냥 차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갔대요. 심지어 페라리 한 대는 영동대교 인근에 멈춰 선 채로 발견됐고 황희찬이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 소식이 언론을 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국가대표식이나 돼서 이런 갑질을? 슈퍼카 무한리필도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랑 SNS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건 이대로 조용히 묻힐 뻔했거든요. 근데 황희찬 측이 침묵을 깨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반박에 나선 사람이 다름 아닌 황희찬의 친누나였어요. 의혹이 터진 지 며칠 뒤 황희찬의 누나 황희정 씨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슈퍼카를 요구했다는 건 악의적 음해입니다. 황희찬 측 입장은 이랬어요. 계약 자체는 사실이지만 계약에 없는 걸 요구한 적도 사고를 방치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의혹은 업체 측이 계약상 의무, 그러니까 SNS 홍보를 제대로 안 지킨 걸 덮으려고 부풀린 얘기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요. 황희찬 측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하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 거예요. 사기, 공동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업체가 하루아침에 피고소인 신분이 된 거예요. 온라인 여론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업체 쪽 얘기만 들은 거 아니야? 계약서 내용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몰아간 거 아니냐? 는 반론도 나오기 시작했죠. 양쪽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상황. 이제 진실은 수사 결과로 가려질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이 사건은 예상 못한 결말을 맞이해요. 그 결말이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랄 만큼 확실했어요. 이런 사이다 반전 있는 사건들 저희가 매일 찾아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다음 사건도 여러분한테 보여줘요. 시간이 흘러 2026년 6월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결과는 황희찬 측 완승이었어요. 경찰은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사기, 공동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온 갑질 의혹 대부분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난 거예요. 황희찬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저희를 고소했던 혐의들이 상대 업체 측 주장과 다르게 밝혀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황희찬 측은 바로 반격에 나서요. 상대 업체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번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누구죄 추가 고소까지 완료했어요. 처음에 갑질당했다고 주장하던 쪽이 이제는 무고 혐의로 수사받는 처지가 된 거죠. 근데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차 관문을 확실하게 통과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근데 황희찬 측 반격,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온라인에 퍼뜨렸던 사람들한테도 칼끝이 향해요. 황희찬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법적 대응에 들어가요. 이 논란을 온라인에 퍼뜨린 이른바 사이버 레카 채널들,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까지 전부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거예요. 소속사 입장은 단호했어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 단순히 한 선수의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황희찬은 지난 시즌 소속팀 울버햄프턴에서도 이 논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대요. 경기장 밖에서 이어지는 의혹이랑 법적 분쟁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프로 선수한테 경기력은 몸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심리적 안정, 대외적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실력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 한 번의 의혹 제기가 국가대표 선수의 시즌 전체를 흔든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은 모제스이 끝나가는 시점,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과 겹쳐요. 바로 월드컵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어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공격 옵션인 황희찬한테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무려 몇 달 가까이 이어진 갑질 의혹과 보소전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불송치 결정이 월드컵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왔어요. 타이밍만 놓고 보면 거의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만하죠. 소속사는 이렇게 밝혔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진다. 정리해보면 이 사건 이렇게 흘러갔어요. 차량 의전 업체가 갑질 의혹을 제기했고 황희찬 측은 강하게 반박하며 맞고소했고 몇 달 뒤 경찰 수사에서 황희찬 측 혐의 없음, 업체 측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이미지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 갑질 의혹 기사가 나온 건 하루도 안 걸렸는데 그 누명에서 벗어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잖아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인데 그 누명을 벗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게 이 사건에서 제일 씁쓸한 부분 아닐까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온라인에서 어떤 의혹이 터지면 진실 확인보다 비난이 먼저 앞서는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런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단 의혹이 나온 이상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도 다 읽어볼게요. 이런 사이다 반전 사건들 다음에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고요. 저희는 매일 이런 이야기들 재밌게 풀어서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번 사건처럼 처음엔 가해자로 몰렸다가 완전히 뒤집힌 또 다른 사건 하나 준비해뒀어요. 이것도 결말이 진짜 예상 밖이라 기대하셔도 좋아요.